이런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없었을 것 같은데 젊은 참가자들에게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굉장히 많은 용기와 그리고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우리에게 대중은 필요하고 대중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특히나 이런 타이틀로 어떻게 보면은 주제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좀 특별한 시간이 아닌가. 내게 이 곡이 정말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떻게 해야지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음악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굉장히 퍼스널하게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모의 대중과의 소통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어떻게 보면 짜여진 루틴 아니면은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보다 그러니까 오디언스에게, 청중에게 많이 주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는 그런 연주자가 가장 좋은 연주자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오브 콘서트 진행과 심사위원을 맡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와, 연예인이다.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셨는데 여기 도대체 심사위원회 어떻게 공을 들이면 이렇게 제가 일단은 1, 2라운드에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연주자들의 좋은 연주는 일단 공부를 하고 왔고요. 치열했던 1, 2라운드의 관문을 지나서 다시 3라운드의 관문이 열렸는데 과연 3라운드의 공연 진출자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3, 4라운드부터는 이제 진출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막막하네요. 잘할 수 있을지. 네. 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진 심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짜 이 무대의 마스터가 되는 더 와닿는 연주가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실지 심사위원으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을 만한 연주를 꼭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서 거기에 온전히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 아마 참가자들을 더 긴장시키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1, 2라운드 때랑 선생님들께서 바뀌시니까 또 어떻게 들어주실까. 점수에 많은 이변이 생길 것 같다. 한수진님은 그냥 되게 아름다우셨어요. 또 강한 포스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첼리스트 김민지 심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김민지입니다. 즐겁게 좀 재미있게 좀 더 했었으면 디테일한 면들이 조금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주제를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라운드보다는 훨씬 더 어렵겠구나. 엄청 그 기에 눌렸고 포스가 남달랐어요. 오늘 룰 소개에 앞서서 먼저 전달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참가자 중에서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아쉽게도 3, 4라운드 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라운드 때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3, 4라운드는 참가자 6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3라운드 주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라운드 마지막에 3라운드 주제가 공개됐었죠. 바로 입덕이었는데요. 되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곡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입덕. 저로서는 사실 신조어인데 네, 여러분들의 미션은 대중들을 클래식 음악에 입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연주자 여러분은 어떤 곡과 스토리로 대중들을 클래식 음악에 입덕시킬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The Master of Concert 3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주자분들은 모두 대기실로 이동해서 무대를 준비. 1위 이준석 연주자님 축하드립니다. 기대되는 참가자가 이준석 피아니스트인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데 그 고민에 빠진 게 아니라 그 고민들을 음악으로 굉장히 잘 채널하는 게 느껴졌고 호소력 있게 연주하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지? 첫 번째 순서? 피아노. 완전 잘했어. 피아노 너무 잘 쳐. 저번 너무 잘했어. 난감했습니다. 진짜 생각도 못한 주제가 나와서 맞는 곡을 찾기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저는 그 바이센베르크가 편곡한 샤를 트넷의 파리의 4월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자체가 약간 재즈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저 레슨 때도 약 먹어요. 약 먹어도 지금 이렇게 막 떨리거든요. 그럼 약 말고 또 좋아하는 그런 약물이 그러니까 약물이래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곡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좋아하는 곡입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시작 멜로디부터 좀 혹시 어떤 것들이 연상됐는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그 1, 2라운드 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가본 적은 없지만 파리의 낭만 같은 걸 생각하면서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리 우리가 산책을 할 때 그게 4월이잖아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보고 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광경들을 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느껴져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전 라운드에 차이콥스키 연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기대가 좀 컸었나 봐요. 네, 이준석
곡은 연주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과연 자신과 가장 잘 맞는 곡을 선택을 했는지 3차에서 그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너무 네, 근데 그래도 충분히 좋은 연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설레이는 듯한, 저는 파리에서 공부를 했고 파리에서 살아봤고 또 유럽에서 20년을 넘게 있었는데 가장 보석같이 아름다운 계절이 4월이거든요. 곡은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준석님의 연주가 굉장히 과묵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연주할 때는 자기의 캐릭터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음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처음 시작으로 기분 좋은 연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떨리는데요. 네, 첫 번째 연주해 주신 이준석 피아니스트의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조금 실수를 했던 부분은 1, 2라운드를 안 본 상태에서 첫 번째 참가자에게 너무 높은 점수를 줘버리면 그 다음 심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엄격한 기준으로 점수를 낮게 줬는데, 일단 첫 번째 참가자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위한 약간의 엄격한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좋게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사실 저도 치면서 느끼고 있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라운드 때 확실히 고쳐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영 언니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오늘 어떤 곡 연주해 주실 건가요? 저는 오늘 바찌니의 고블린의 춤이라는 곡을 연주할 겁니다. 재밌는 곡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장난스러우면서도 바이올린에 온갖 기교가 다 들어있는 곡인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바이올린에 이런 재밌는 곡이 있구나.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곡이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연주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곡이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그래서 클래식도 바이올린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음의 목소리와 당찬 멘트가 연주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네, 연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래식에도 정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곡도 있구나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러분들도 제 곡을 듣고 입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의 끝판왕인데? 네, 연주 잘 들었습니다. 이런 테크닉적인 막 곡들을 하기가 쉽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피아노하고 호흡이 딱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약간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래도 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피아니스트지만 바이올린 곡도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은 영감을 얻곤 하거든요. 그 테크닉으로 매료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멜로디와 리듬과 화성과 이런 것들이 배제된 매직같이 쇼처럼 마술쇼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만 그 안에 멜로디를 들어오면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음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불안함을 주니까 진짜 즐기기보다는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컨트롤하는 능력이라든지 재밌게 끌고 가려는 어떤 그런 노력은 아주 감명 깊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제가 이 곡을 어릴 때 정말 못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연주를 했었는데 이 곡을 갖고 나온 그 용기에 일단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 주제가 한 번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블린 자체가 착한 존재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 캐릭터들도 조금 더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겠는 부분이 타이밍인데, 아까 김정원 심사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불안감이 어쩌면은 타이밍의 여유 부족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테크닉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짜 이 무대의 마스터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점수를 공개할 텐데 저는 조금 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아주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한 점을 미리 좀 사과드립니다. 네,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김정은 점수를 다 짜게 학교에서 저희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상진이 학생회 했었었는데. 아 진짜요? 지금 학생회장. 아 진짜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쇼팽 영웅 폴로네이즈 골라주셨는데 왜 이 곡이 입덕의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입덕이라는 말이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클래식에서는 약간 재밌는 무대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음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이제 뭔가 들었을 때 재밌다, 그런 게 먼저 오지,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칠 수 있는 곡을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칠 수 있는 곡 중에서는 가장 신나게 칠 수 있는 곡이거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곡이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쳐서 유명하지만 정말 어려운 곡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입시곡으로도 이 곡이 나오곤 하던데 일단 재미있게 치고 싶다, 그리고 재미있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재미를 주고 싶었나요? 일단은 곡 이름 자체부터가 이제 영웅 폴로네이즈인데 저는 이제 나폴레옹을 생각을 하고 치는 편이라서 그 초상화가 있죠. 말 타고 이러고 있는 약간 폴란드식 뽕짝 느낌. 재밌게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가벼운 곡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물론 대중들이 듣고 좋으면 그게 좋은 음악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재밌게만 치면 된다가 아니라 연주자로서는 전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조금 더 학구적으로 알고 연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폴로네이즈의 리듬을 극대화했다고 했는데 그 더 오버해서 이렇게 샤프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절대로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리듬이 재밌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폴로네이즈에 대한 기대를 하고 들었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과장된 리듬으로 많이 들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을 때 많은 부분이 웅얼웅얼하고 안 들렸거든요. 그냥 약간 흥에 빠져서 연주하다 보니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무책임하게 이렇게 그냥 들을 테면 들어라, 안 들리면 말고 하는 식으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몇 군데 들어서 이 영웅 폴로네이즈라는 곡을 정말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분들에게 들려준다고 했을 때 매력이 잘 전달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연주했을 때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내가 잘 못 들은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건 연주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하듯이 하나하나를 다 노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너무 흥에 빠져서 잠깐 정신줄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이 부족했는데 딱 집어주시니까 이게 약간 가려운 곳 효자손으로 긁는 것처럼. 입덕이라는 주제에 그 곡 선정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참 매력적인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게 장점이니까 그거를 스스로 알고 더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더 좋은 연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그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막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또 본인한테 또 본의 아니게 또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기 바래요. 네, 그러면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81점. 뭐라고 몇 점이요? 81점. 너는 왜 81점이야? 클래식을 입덕시키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긴 하지만 또 너무 포퓰러하진 않은 그런 곡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첼리스트 강예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덕이라는 주제에 선곡한 그런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 이제 처음 이 곡을 듣고 첼로라는 악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곡을 듣고 나서 앞으로 계속 첼로를 연주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기입니다. 제가 악기를 시작하고 이제 취미로 이제 첼로를 하다가 내가 첼로가 진짜 멋있다라고 느낀 곡이 이제 드보르작 첼로 콘체르토인데 첼로라는 악기가 사람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이 연주되고 악기가 내는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랑 가장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함으로써 첼로가 가진 매력을 대중들에게 극대화시켜서 전달할 수 있고
첼로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연주하면 첼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나도 꼭 저 곡을 잘 연주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악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이 곡을 완성시키는 날이 오겠죠. 저도 그 자클린 디프레의 연주로 곡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저로 어떻게 연주해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성적으로 뭐 칼라도 그렇고 비브라토도 그렇고 굉장히 정열적으로 그리고 이 타이틀에 맞게끔 연주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다 좋았지만 캐릭터에서 캐릭터가 바뀌어 나갈 때 톤들의 조금 변화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도 지난 2라운드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그 입덕의 주제에 맞게 본인의 그 스토리와 이런 대곡을 또 준비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견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첼로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은 좋았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의 색깔 그리고 본인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들려주려고 했던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정확한 박자가 정해진 박자대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은 박자의 변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놀랄 정도로. 근데 피아니스트가 다행히 그거를 다 이렇게 잘 맞춰서 둘이 리허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오케스트라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거. 네. 지금 듀오니까 가능했던 템포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을 해냈고 중간중간에 또
약간 옛 추억을,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모먼트들도 잘 전달이 됐는데, 첫 번째를 뭔가 방향성을 많이 주었다면 두 번째는 거기서 약간 멈추면 어땠을까, 그리고 한 번쯤은 그냥 속으로 흐느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상상하면서 하면 더 와닿는 연주가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영 첼리스트도 정말 열기와 이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도 너무 좋았고, 지금 이제 4라운드 앞두고 기대가 참 많이 되네요. 특히 그 강예은 양은 자크린의 눈물 정말 성숙한 감정으로 연주해서 들으면서 아주 몰입 있게 봤고요. 전 라운드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는 평을 듣게 되어서 감사했고, 그 열정을 뭔가 너무 과하게 쓴 게 약간 이제 조금 더 그냥 편하게 연주하면은 더 좋게 들릴 텐데 오히려 거기서 과하게 한 게 살짝 아쉽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다음엔 더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무슨 곡이야? 처음 보는. 근데 저번 때 나 네, 진짜 네, 5번째 안녕하세요.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뭔가 피아노랑 밸런스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연주 잘 사운드가. 들었는데 오늘 안녕하세요. 이준석 연주자님, 김지영 연주자님 축하드립니다. 김상진 연주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는 BJ 카르멘은 많은 대중분들도 알고 계시고 좀 모르는 곡보다는 아는 곡을 들으셨을 때 좀 더 즐거움이 클 것 같아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연습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딱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카르멘 판타지의 그런 설명과 유튜브 링크와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걸 딱 보내주신 걸 보고 내가 고른 게 맞구나 좀 더 확신이 섰고요. 카르멘이 이제 매력을 뽐내면서 도노세를 유혹하는 내용인데 저도 최대한 카르멘처럼 매력을 뽐내면서 들어주시는 분들을 매료시킬 수 있도록 연주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친구도 되게 잘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 플룻은 호흡을 넣는 악기이기 때문에 내 음악을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객에게 내 감정과 그런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악기라서 큰 차이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잘한다. 박자를 약간 가지고 있는 땅따따따. 오 갑자기.
어떻게 즐겁게 연주하셨나요? 네. 그 즐거움이 여기까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우아한 가면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거든요. 갑자기 할 말이 이렇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플루트하는 친구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익숙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틀을 깼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좋게 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연주 너무 잘 들었어요. 저는 이 곡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올린으로 많이 하잖아요. 바이올린이 막 활로 막 이렇게 악기를 막 긁어대는 것 같은 그런 팔을 쓰는 것과는 달리 호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데는 물론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그다음에 그 에너지도 느껴졌고 플룻이라는 악기 가지고도 저렇게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흥분을 시키면서도 본인이 흥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컨트롤해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아주 좋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번 라운드 1등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것 같아요. 카르멘의 그런 이 입덕에 맞는 이 주제와 정말 찰떡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제가 알고 있던 카르멘의 그런 소리가 아닌 플룻으로 굉장히 또 테크닉적인 거, 캐릭터는 캐릭터로 너무 진짜 찰떡같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잘 들었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와 너무 찰떡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선곡 잘했고 연주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잘 맞췄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망의 3라운드 연주와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정말 좋은 연주 들려주셔서 심사한다는 생각보다 여기 앉아서 간만에 정말 좋은 음악 감상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자 그러면 3라운드의 공연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에게 제 점수가 굉장히 짜게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 기준 점수를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수준의 연주였고 정말 다들 훌륭한 연주자들이었어요. 3라운드의 공연 진출자는 이미 공연권을 가진 참가자일지 아니면 또 새로운 참가자가 공연 진출권을 갖게 되었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대망의 3라운드 공연 진출자는 1위 플루티스트 최예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플루티스트 최예진님의 3라운드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90점. 오. 감사합니다. 진짜 낮게 주셨어요. 축하합니다. 연주자의 욕심에 있어서 100% 못 보여드린 게 아쉽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너무 좋은 심사평을 주셔서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새로운 공연 진출자 맞죠? 네. 1, 2라운드가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연주에만 집중하고 최대한 제 연주를 보여드려야지 하고 왔었는데 너무나 큰 결과를 얻고 가서 굉장히 기쁘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플루티스트 최예지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리고 롯데 콘서트홀에 서보는 기회를 이미 얻은 것 자체가 저는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고. 네, 그러면 3라운드 결과로 3월 14일 우리 파이널 콘서트 프로그램 주제 입덕의 연주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과연 다음 라운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곡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곡을 연주하는 미션입니다. 콘서트의 진정한 마스터는 무대 위 최고의 스토리텔러로 연주력과 더불어 또 대중들과 온 마음을 다해 소통하는 그런 연주자인데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곡으로 무대에서 연주자 여러분들만의 자신의 스토리를 그리고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한 그런 예술성을 마음껏 뽐내는 그런 라운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또 위너가 생겨서 또 공연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른 참가자들 모두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최예지 양 연주가 오늘 굉장히 너무나도 신선하게 다가와서 그리고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많은 면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점수를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담아서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으니까 4라운드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녹여진 마음으로 제가 심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1위를 한 최예지 양은 정말 솔리스틱하게 어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악기가 가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핸디캡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이겨내고 이 어필을 했다는 점으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방심하지 말고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